처벌도 제대로 안 받아. 그리고 사실관계에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 그다음에 본인이 연루된 비리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 부시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돼서도 마찬가지야.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인생을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 김호수 검찰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총장님이 보이시는 겸손하고 절제된 태도만으로도 조금 뭔가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총장님 고생이 많으시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런 자세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나 아쉬운 것이 어떻게 된 게 이게 전임 총장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이게 무슨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일 것처럼 늘 말씀하시고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나 명예를 그다지 돌보지 않으신 것 같다는 점을 지금 아까 소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총장님께서 좀 더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고 전임자 문제를 전임자의 업적이나 무슨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장이 볼드모트도 아니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전임 차장이 네. 조남관 검사였죠? 네, 맞습니다. 그분이 지난번에 국감장에서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 담당관이 차장 직속으로 돼 있지만 차장만 알고 총장은 모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총장 몰래 차장이 지시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차장님 생각에도 맞습니까? 다른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내용은 총장님이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아까 뒷분에 하신 말씀은 제가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차장님께서 하여튼 총장님 따로 수사정보 담당관한테 별도로 보고받으시는 건 없다고. 네,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네. 자, 객관 의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자료 준비되셨죠? 예, 이따가 꼭 주십시오. 자, 객관 의무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익의 대표자라고 하는 검사의 그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호칭, 예. 이것과 절대 떼서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께 객관 의무가 뭔지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검사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지 뭐 피의자나 뭐 피해자 한쪽에 서서는 안 된다. 그건 뭐 여야 막론하고요. 또 그래서 때로는 피의자가 피고인이 돼서 당사자가 되더라도 때로는 피고인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도 검사가 제대로 법률을 적용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취지. 그렇죠. 때로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수사나 기소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게 될 수 있을 망정 그렇습니다. 검사는 객관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사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사한테 부여되고 있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것, 무슨 뭐 가장 명예로운 직책이라는 것, 뭐 이런 호칭들은 스스로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찰과 사과를 요구했던 거고요. 근데 요즘 보시는 전현직 검사들의 모습을 보면 일관된 특징이 있어요. 절대 사과를 안 합니다. 절대 사과를 안 하고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 김홍현 검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는데 끝까지 사과를 안 했습니다. 판결을 받을 때까지도. 이 모습을 도대체 왜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지 국민들께 좀 설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유명한 게 룸사롱 접대 검사 사건이었죠. 작년 국감장에서 당시 총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과하겠다. 아직은 확인됐으니까 사과할 수 없다. 라는 식의 모습을 보였어요. 확인됐는데 사과했습니까? 안 했죠? 예,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이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사과를 할 줄을 몰라요? 처벌도 제대로 안 받아. 뭐 물어봐가지고 사실관계에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 그 다음에 본인이 연루된 비리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 부시는 거예요. 교체하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마찬가지야.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인생을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자, 감찰부장님. 예, 감찰 방해 사건의 피해자가 되신 셈이에요. 지금 판결에 의하면. 그렇죠? 네, 그 방해라는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되는 과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혹은 총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다가 막힙니다. 자꾸. 그렇죠? 네. 자, 이것이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과거에 검찰총장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죠. 신승남 검찰총장. 당시에 담당 검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하여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한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 처리로 한 행위는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 검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번 판결에 담겨 있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감찰부장님 다른 견해가 있으십니까? 제가 증언 의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경험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부분은 채널A 사건도 있고 한명숙 사건도 있고, 제가 직접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라고 분류될 수 있겠죠. 뭐 심적인 고통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법리 부분 말씀드리면, 그 관련해서 판사 사찰 소위 그 네. 관련 문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소장 작성이 가능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검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신승남 총장과 윤석열 총장의 행위를 비교해 보면, 자, 신승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찰부장님, 네. 이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대검의 부장이나 과장들이 네. 총장의 경로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뭔가를 두려워한다라는 제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사실입니까? 부장님도 두렵고 위축되는 상황을 느꼈습니까? 네, 뭐 이건 뭐 인간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상당한 압박과 차가운 시선, 불안감들이 늘 상존하던 시기였고, 저 혼자 이제 감찰부 내에서 역부족이죠. 네. 기본적인 그 뭐 굉장히 무슨 과장과 그 연구관들에서는 본인의 소신일 수도 있고 또 압박일 수도 있고, 실제로 굉장히 아우라 내지는 파워풀한 총장이 못하게 하면은 실제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들을 봤고, 그중에 감찰부의 독립과 실질을 위해서는 현재의 감찰부장 혼자만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예, 외부의 감시가 필요하다. 더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네. 네,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이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검찰 조직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에 총장님을 포함해서 법무부에 재직하고 있는 검사 선배들을 검찰 오적이라고 꼽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론을 통해서도 회자시킨 적이 있습니다. 맞죠? 특정 언론에 제가 뭐 그렇게 보도가 네. 나서 제가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가 막히게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도 당시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현재의 윤석열 총장 사건에 관한 수사팀에다가 이프로스 안에 보면은 쪽지 기능의 메신저 기능 같은 게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겁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고 예방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뭐 있어서는 안 되고요. 뭐 검찰 내에 무슨 어떤 라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 그 메신저 같은 걸 오로지- 보냈으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확인될 수 국민만을 있죠. 바라보고 똑같이 일하는 검사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